안녕하세요. 퍼실수학학원 최봉근입니다. 이번 영상은 어제 끝났죠. 어제 실시한 그 대선고 1학기 기말 대수 시험지에 대한 분석과 총평 그리고 주요 문항 해설입니다. 22 교육과정 개편 이후에 이제 두 번째를 보는 대수 시험이죠. 기말고사니까. 네, 작년에 수원일 때하고 이번에 대수일 때하고 중간 때도 그랬지만 거의 변화가 없어요. 내용상으로. 왜냐면 내용이 똑같고 뭐 추가되거나 빠진 내용이 없기 때문에 작년 수원일 때와 올해 대수일 때 새롭게 출발했지만 거의 변화가 없다. 거의 비슷하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번 시험의 특징인 문항수와 난이도, 이게 지금 뭐냐면 이번 시험 범위가 삼각함수하고 수열인데, 물론 뒷부분 활용. 자, 문항수로 따지면 수열이 월등히 많습니다. 한 3분의 2가량? 그런데 반대로 이번 시험에 희한한 게, 난이도로 본다면 문항수는 적지만 삼각함수 활용이 수열보다 훨씬 더 어려웠다. 그래서 이번 시험의 관건은 삼각함수가 누가 강하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번 시험은. 그 다음에 이제 난이도별 비중. 지금 보통 제가 가장 이상적인 난이도라는 게, 제 생각에 난이도가 하위 문제하고 중위 문제하고 상위 문제에 한 2대 5대 3 정도의 비율? 이게 가장 이상적인 난이도인데, 지금 이번 시험지가 딱 이 상태예요. 딱 지금 2대 3대 5 정도의 비율로 시험지 난이도는 아주 적절했다, 꽤 괜찮았다 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 지금 저 뒤에 이제 얘기하겠지만, 지금 이 시험지에 대해서 조금 조심스럽게 1등급 컷을 한번 예측해 보자면, 결론은 이 모든 걸 다 종합했을 때, 자, 틀린 개수 기준으로 이게 문항마다 좀 틀려요. 배점이 좀 틀리니까 그거 감안해서라도 2개에서 3개 사이에서 1등 컷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이 문제의 체감 난이도를 좀 살펴보면, 일단 제가 보는 객관적인 난이도는 그냥 상이에요. 무조건 뭐 상 중에서도 뭐 최상, 그냥 상, 보통 뭐 중상 이렇게 있을 텐데 그냥 적당한 상 정도. 근데 이게 객관적인 난이도하고 또 체감 난이도가 다른 게 좀 차이가 있을 건데, 이거는 금방 내가 얘기했듯이 문항수는 좀 적지만 난이도는 높았다고 했죠, 삼각함수가. 그러니까 이걸 지금 두 가지로, 만약에 어떤 학생이 나는 삼각함수가 강하다 되게,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이게 되게 약하다 삼각함수가. 만약에 삼각함수가 강한 아이들은 좀 쉬웠다고 느낄 수 있고, 내가 수열보다 이 부분이 더 어려운 학생들은 좀 어려웠네 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좀 아이들마다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수열은 심하게 어려운 게 안 나왔거든. 삼각함수는 조금 도형 섞여서 좀 어려운 게 나와서 삼각함수가 좀 센 아이들은 좀 쉬웠을 거고, 그렇지 못하면 좀 어려웠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난이도에서 특히 우리 24번 단답형 객관식, 25번, 그 다음에 단답형 9번, 뭐 10번 정도, 이 정도가 좀 어려웠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중에 요 3개가 삼각함수다. 근데 상대적으로 얘에 비하면 이 수열 문제 10번은, 마지막 10번은 배점이 제일 큰데도 불구하고 얘들보다는 좀 덜 어려웠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주요 문항 풀이 전에 향후 대비 전략 이걸 좀 보시면, 그러니까 지금 중간고사하고 큰 차이는 없어요. 지금 전체적인 시험지의 흐름은. 그런데 일단은 첫 번째는 이건 좀 대성 전체에 대한 얘기인데, 상위권이든 중위권이든 아무튼 대성은 문항수가 많기 때문에 문제수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래서 일단 난이도 중하 문제짜리는 빠른 시간에 빨리 실수 없이 정확히 푸는 게 일단 관건이고, 남은 시간에 이제 난이도 상짜리 문제를 차근차근 도전해야 되는데, 요게 돼야지 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고, 또 지금 상위권이 아니더라도 상위권으로 진입할 계획에 있는 학생들은 이게 먼저 돼야 돼요. 시간 관리, 그 다음에 어렵지 않은 문제를 좀 빠르게 정확히 풀 수 있는 그런 연습 반드시 필요하고, 제가 할 얘기는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지금 향후, 여기 향후란 말은 이야기일 텐데, 대성이어서 지금 2학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대성은 이제 2학기의 시험 과목이 뭐냐면 수학은 미적분 1하고 미적분 2를 동시에 봅니다. 2학기에 같이, 얘와 얘가. 다른 모든 학교들은 전부 다 미적분 2가 이제 고3으로 올라가는데, 지금 특이하게 대성만 올해 제가 보기에 이제서 첫 시도 같은데, 물론 하나고 제외하고 이 두 개를 같은 학기에 동시에 본 학교가 지금 일반고 치고는 유일합니다. 대성이. 그래서 미적분 1과 미적분 2를 2학기 때 다 같이 해야 되는데, 그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원래 미적분 2라는 과목이 과거에 그냥 미적분이었죠. 이 과목이 전부 다 모든 학교가 전부 다 3학년 1학기 때 시험 보는 과목이어서 2학년 2학기 마치고 2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해서 3학년 개학 때까지 그 겨울방학 동안, 오랜 기간 동안에 이거를 열심히 파도 힘든 과목이 얘입니다. 근데 얘를 지금 짧은 시간 내에, 이 여름방학이 짧잖아요. 짧은 시간 내에 얘와 얘를 동시에 다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이제 아마 중하위권은 굉장히 힘들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리고 미적2를 지난 방학 때 공부를 해둔 학생은 좀 그나마 좀 수월할 거고, 만약에 미적분 2를 과거 이제 이전에 선행이 한 번도 안 된 학생들은 이번 여름방학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하고 좀 힘들 거예요. 이겨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대성 아이들은 지금 2학기 중간고사의 이 두 과목을 동시에 치러야 되니까 시험 대비 들어가서 공부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지금부터라도 이제 기말 끝났잖아요. 이제 오늘로 끝났는데, 오늘부터 해서 당장 여름방학 때부터 가 아니라 이제 바로 시작해야 돼요. 기말 끝났으니까. 지금부터 이제 2학기 시험 보기 전까지 시험 기간이라는 마음을 먹고 꼭 시험 대비 가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해두셔야 그나마 좀 시험 때 덜 힘들다. 이거 지금 이거는 2학기에 이제 본 수업 때 나갈 내용이고, 이건 이제 특강으로 빠질 내용인데, 아무튼 이 두 가지를 다 소화하시려면 굉장히 이번 방학이 중요하고 힘들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이 가장 강조하고 싶고요. 그러면 이제 이번 시험에서 주요 문항 해설 갑니다. 자, 그럼 이번 시험지에서 배점이 가장 높은 두 문제를 볼 겁니다. 한 문제는 삼각함수, 한 문제는 수열. 마지막 두 개가 배점이 제일 높았는데, 오히려 배점이 가장 높은 10번이 9번보다 좀 더 수월해요. 내용상으로. 그래서 이번 시험지가 삼각함수가 관건이라는 얘기예요. 자, 문제 보면 삼각형 ABC에서 각 BAC가 120도. 그런데 각 A의 2등분선과 BC의 교점이 D. 그럼 얘가 120이니까 2등분이면 얘도 60도가 나올 거고 얘도 60도가 나올 거고 이렇게.
거기에 또 하나 주어지는 조건이 요 두 변의 길이 합이 25다. 자, 여기에 요 앞쪽에 있는 삼각형의 외접원 넓이를 S1. 여기에 이렇게 생긴 외접원 넓이를 얘를 외접원을 이 넓이가 S1. 그다음 오른쪽에 있는 ACD의 외접원 넓이를 S2. 여기에 이렇게 외접원이 있으면 요 넓이를 S2. 그럴 때 두 개의 넓이 사이에는 이런 관계가 있다. 그럴 때 우리 BC 길이의 제곱을 구해라. 삼각함수 활용이 시험에 나오면 보통 다 아주 맨 앞에 있는 아주 쉬운 문제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 동시에 나오죠,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도. 지금 삼각함 중에서 맨 끝번호인데 사인과 코사인을 다 써야 된다고. 그러면 일단 우리 여기서 뭘 볼 거냐면 잠깐만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이거를 다 봐야 되는데 요 삼각형에서 요 삼각형의 외접원의 넓이를 알려면 우리 외접원의 반지름 요 앞에 있는 요 외접원의 반지름을 우리가 R1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요 외접원의 반지름을 R2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 외접원의 반지름을 알아야지 넓이를 구할 건데 우리 사인 법칙으로 이제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할 수 있지. 외접원의 반지름이 포함된 사인 법칙이 뭐냐면 요 삼각형 예에서 자 사인 60도분의 변 BD 사인 예분의 변 예는 외접원의 반지름의 2배. 얘가 R1이라고 하면 얘는 2R1 이렇게 됐죠?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오른쪽에 요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을 R2라고 하면 다시 한번 뒤에 거에서 사인 법칙 요 삼각형의 사인 법칙은 다시 사인 60도 분의 변 DC 얘는 외접원의 반지름의 2배 2R2 이렇게 됐죠? 그러면 여기 지금 BD가 2R1의 사인 60도고 그 다음에 DC가 2R2의 사인 60도인데 여기서 이제 얘가 역할이 커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저 얘기는 S1 넓이와 S2 넓이 요 넓이와 넓이의 비가 몇 대 몇이다? 9대 4라는 얘기죠. 그래야 내항곱 9S2가 외항곱 4S1이니까 요 넓이의 비가 몇 대 몇이다? 9대 4다. 넓이의 비가 9대 4면 반지름의 비, 즉 R1 대 R2의 비가 몇 대 몇이다? 얘가 3대 2다. 길이의 비가 A 대 B면 넓이의 비는 제곱비니까 따라서 요거와 요거의 넓이의 비가 3대 2다. 그러면 얘를 3R쯤 보고 얘를 2R쯤 볼 수 있지 이렇게. 여기에 R1이 3R 얘가 6R 사인 60도고 그 다음에 R2가 2R R2가 2R이니까 얘가 4R 사인 60도인데 난 여기서 B, D와 C, D의 B를 보고 싶다고. 요 길이와 요 길이의 B는 사인 60도는 지워질 거고 B니까 요 R도 지워져서 6대 4가 되니까 얘는 길이의 B가 얼마야? 3대 2가 되겠지. 아, 요 길이와 요 길이의 B가 3대 2라고. 3대 2라고. 그러면 또 하나 우리 중등대 성질. 중학교 때 각의 이등무선의 성질은 요 길이의 B가 요 길이의 B와 같으니까 요게 3대 2면 얘도 3대 2가 돼야 돼. 요 길이를 3K, 요 길이를 2K라고 놓을 수 있다고. 됐죠,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문제는 조건에서 AB랑 AC랑 더한 게 25다? 얘랑 얘랑 더한 게 25래. 그럼 OK가 25야. 그러면 K는 5 나오겠네? K가 5란 얘기는 AB의 길이가 얼마? 15고, 그 다음에 AC의 길이가 10 나온다는 얘기죠. 이제 이걸로 해서 이제 답을 구할 준비가 됐는데, 답은 BC의 길이의 제곱, 요 길이를 X라고 놓으면, 요 X의 제곱을 구하는 게 문제야, 지금. 따라서 이제는 뭘 써야 돼? 코사인 법칙으로 갑니다. 3변 일각이 주어지면 코사인 법칙. 요 길이 15인 거 알았고, 요 길이 10인 거 알았고, 요 길이를 구하는 건데, 여기가 120. 변 3개의 각 하나면 코사인 법칙, 3변 일각. 그래서 여기서 코사인 법칙 가버리면 x의 제곱은 얼마? 얘의 제곱 225 더하기 얘의 제곱 100 마이너스 2얘 300 거기에 코사인 120 코사인 120 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그래서 이제 답이 나왔네요. 여기 플러스로 바뀔 거고 약분되면 150 그러면 얘가 250 그래서 얼마야? 475. 우리가 구할 건 x의 제곱값이니까 x제곱이 475.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차근차근히 풀면 되는데 이게 지금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자, 요게 배점이 제일 높은 마지막 두 문제 중에 첫 번째 단답 9번이고 그 다음 단답 10번으로 갑니다. 자, 이게 시험지에서 배점이 가장 높은 단답 10번. 일단 7번째 항이 15라고 주어지고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렇게 관계식이 주어졌어요. 점화식이. 이러는 관계로 증가한다 또는 감소한다. 단 n이 홀수일 때는 요걸 따라가야 되고 n이 짝수이면 얘를 따라가야 되고 그리고 7 이하, n이 7 이하의 모든 항이 전부 다 50 이하가 돼야 된다. 이때 가능한 A1의 합을 구해라. 그럼 차근차근히 좀 나열할 건데 주어진 게 A의 7이야. A의 7. A의 7부터 주어진 7번째 항부터 거꾸로 진행을 해서 첫 번째 항까지를 다 구해야 돼. 근데 이건 이제 우리 기출문제에서 많이 봤던 유형이에요. 자, 앞으로 가는 문제는 이거 식을 잠깐만 정리합시다. 자, 얘를 넘겨버리면 n번째 항, 앞의 항은 뒤의 항 n 플러스 1에 2를 더해서 앞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 얘를 정리하면 5 넘기고 2 곱하면 앞의 항 n번째 항은 n 플러스 1항에다가 마이너스 5를 빼고요. 그 다음에 2를 곱하니까 2배라면 이게 앞으로 가는 규칙이라고. 이게 뒤로 가는 규칙이면 이게 앞으로 가는 거. 단 반드시 거꾸로 갈 때는 n이 홀수일 때만 이 규칙을 따라가야 되고 짝수일 때만 얘를 따라가야 되니까 구한 다음에 얘가 홀인지 짝인지만 확인해 주면 돼. 그리고 요거에 맞게 쭉 나열만 하면 된다고. 자, 해봅시다. 자, 여기 7항이 있을 거고 여기에 6항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5항이 있을 거고 4항에 3항에 2항에 1항까지 쭉 갈 건데 여기에 7항이 지금 얼마나? 15다. 15부터 시작해서 이제 6항을 구할 건데 앞으로 가는 방법은 2를 더하거나 5를 빼서 2 곱하거나 단 얘일 때는 홀수여야 돼. 구한 값이. 얘일 때는 얘가 짝수여야 되고. 그럼 앞으로 가봅시다. 이제 2를 더해서 가거나 5 빼고 2 곱하거나. 그럼 여기서 2를 더하면 17 5를 빼고 2를 곱하면 얼마야? 20 5 빼면 10인데 2 빼면 20 그러면 얘는 홀수 맞고 5 빼고 2 곱한 건 얘는 짝수 맞고 다 된 소리다. 또 다음 단계
2를 더하거나 19가 되거나, 그 다음 얘는 5를 빼고 2 곱하거나, 5 빼면 12, 2 곱하면 24. 얘 홀수, 짝수. 이게 다 되네. 맞아요? 얘도 2를 더하거나 22, 아니면 5를 빼고 2를 곱하거나 30. 근데 얘는 짝수네. 얘는 홀수가 돼야만 되니까 이건 안 되는 거네. 그러니까 얘는 짝수니까 얘 맞고. 여기서 한번 걸러지고. 다시 한번 2를 더해서 가거나 21. 그 다음에 얼마? 5를 빼고 2를 곱하거나 5를 빼면 14. 2 곱하면 28. 이렇게. 얘는 홀수, 얘는 짝수. 다 되네 얘도. 다음 얘는 2를 더하면 26. 안 되죠. 짝수니까. 왜? 2를 더하려면 홀수가 돼야 되니까. 안 되고. 얘는 5를 빼면 19. 거기에 2 곱하면 38. 얘 되네. 짝수니까. 얘 가능한 거고. 그래서 2를 더하면 32. 안 되지. 짝수니까. 얘는 홀수가 돼야 되니까. 5를 빼고 25에다가 2배하면 50. 여기까지 돼. 자, 모든 항이 52하라고 했으니까 딱 제까지 되는 거야, 50까지는. 근데 얘는 뭐야, 이제. 2를 더해도 안 되고, 5를 빼고 곱해도 안 되지. 50 초과니까. 얘는 끝이야, 이제 여기서부터. 그래서 이제 얘만 갈 거야, 계속. 다시. 얘, 2를 더하면 23. 5를 빼면 16. 2를 곱하면 얼마? 32? 홀수, 짝수, 둘 다 가능. 2를 더하면 30. 안 되고. 5를 빼면 23에다가 2를 곱하면 얼마야? 46? 짝수, 가능. 얘 2를 더하면 40. 안 되고. 짝수여서. 그 다음에 얘는 5를 빼면 33. 거기다 1 곱하면 뭐야? 50보다 초과되죠. 얘도 안 되네. 얘도 끝이네, 이제. 그 메이스에 남는 건 요거 3개만 남을 텐데. 요거 3개로 진행을 쭉 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2를 더하면 25. 그 다음 얘 5를 빼면 18. 거기에 2배하면 36. 홀수, 짝수. 다 되고. 2를 더하면 안 되고 34. 짝수여서. 그 다음 5를 빼면 27. 거기다 2배하면 50도 커지네. 얘 안 되네. 얘는 다 안 되네. 그 다음 얘 2를 더하면 안 되고. 짝수여서. 5 빼고 2 곱하면 안 되고. 50 초과해서 얘도 죽었어요, 이제. 마지막 요거 한 단계만 진행하면 답일 텐데. 2를 더하면 27에 5를 빼고 2배하면 40. 그럼 얘는 홀수, 짝수. 다 되고. 2를 더하면 짝수. 안 되고. 5를 빼면 31인데 2배하면 62. 안 되고. 얘도 안 되네. 최종 저 규칙대로 나열한 결과 답은 27 또는 40만 A1이 될 수 있고. 그거 합을 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67. 풀어보니까 이게 100점이 제일 높은 문제인데 불구하고 앞에 구문보다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 시험은 상학함수가 좀 더 어려웠다, 수열보다. 근데 이제 100점 제일 높은 거 말고 중간에 하나만 더 할 건데 이게 시험 결과를 조사하다 보니까 이 각각 객관식이든 이 단답형이든 100점 높은 거 말고도 앞에서 좀 틀린 게 많았던 문제가 뭐냐면 이것도 하나 볼 거예요. 틀린 게 많았던 문제 중에 하나가 거기 24번 단답형 아니 객관식 24번. 자, 이것도 아이들이 은근히 많이 틀렸는데 이 삼각함수의 활용 예를 풀려면 앞에 삼각함수 내용이 좀 확실하게 잡혀 있어야 돼요. 지금 여기에 이렇게 삼각형 내접하는 삼각형이 이렇게 있고 얘가 A고 얘가 B고 얘가 C야. 여기에 원의 중심이 있어 이렇게. 요거에 요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이 5래. 즉 얘가 5. 얘도 5 반지름. 얘도 5. 그리고 BC 길이가 5루트 2다. 거기에 요 삼각형의 넓이, 즉 삼각형 OAB 이거의 넓이를 S1이라고 하고 요쪽 삼각형의 넓이 여기 삼각형 OAC 얘를
S2라고 할 때, 자, 아까처럼 비슷한 거 넓이 B가 나왔어요. 이제 3S1이 4S2일 때, 그럴 때 AB의 길이를 구하라. 이게 지금 24번 문제인데, 객관식 마지막에서 두 번째 문제. 그러니까 이걸 왜 하냐면 아이들 조사하다 보니까 이 문제도 좀 많이 틀렸더라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내가 구할 게 뭐냐면 AB 길이야. 요 길이를 구할 거라고 이렇게. 근데 요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이 나와 있고 요 A에 해당하는 대변 얘가 요 길이가 나와 있으니까 우리 이 A각이 얼마인지 구할 수 있겠지. 뭘로? 사인 법칙으로. 그래서 사인 법칙 쓰면 사인 A분의 변 5루트 2 얘가 외접원 반지름의 2배 2R. 여기서 우리 사인 A 값이 얼마인지 구할 수 있지. 사인 A 값은 2분의 루트 2가 나오지. 그죠? 아, 이 얘기는 각 A가 몇 도란 얘기야? 각 A가 45도란 얘기네. 사인 법칙으로 얘가 45도인 거 알았어. 근데 45도는 요 원위에 있는 요 호에 대한 원주각이 45도지? 그러면 얘는 원의 중심이고 얘가 중심각이니까 이 원주각의 2배 얘가 90도가 되는 거네. 아, 얘가 직각이네. 됐네? 제가 직각이어서 이제 요쪽 삼각형과 요쪽 삼각형의 넓이를 이용할 텐데 조건 얘를 써서 이용할 거라고 지금. 이것만 정리하면 자, 여기서 우리 요 각을 내가 세타라고 하면 요 각은 얘가 90도니까 요 각은 2분의 3파이 270 마이너스 세타가 되겠지. 그래야지만 다 더해서 2파이가 나올 테니까. 그죠? 그럼 봐 이제 S1이란 놈은 S1 넓이는 뭐냐면 요 삼각형의 넓이니까 자 2분의 1 곱하기 두변 길이 5, 5, 25 곱하기 사인 끼인 각 사인 세타. 이게 S1 넓이. 그 다음에 S2의 넓이는 뭐냐면 요 삼각형의 넓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두변 길이 5, 5, 25 곱하기 사인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 그런데 우리 사인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뭐와 같아? 마이너스의 코사인 세타와 똑같네. 그죠? 그리고 3S1이 4S2니까 여기다가 3배 한 거하고 여기다가 4배 한 게 이게 같아야 돼. 이것이 같아야 된다고 이렇게. 따라서 2분의 1 날리고 25 날리고 좌변 남는 게 3사인 세타고 우변 남는 게 마이너스 4 코사인 세타네. 이렇게. 자, 이제 이걸 이용해서 요 x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자, 여기 얘는 사인이고 얘는 코사인이야. 그러면 양변을 코사인 나눠버리면 얘 될 거고 양변을 3 나눠버리면 얘 될 거니까 아, 코분의 사가 탄젠이네. 탄젠 세타가 마이너스 3분의 4겠네. 그 세타는 분각이니까 탄젠 값이 뭔지 알았어 이제. 얘가 세타야.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3분의 4라는 얘기는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얘가 4라는 얘기니까 얘가 5라는 얘기네. 그래서 사인 세타는 5분의 4가 될 거고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5분의 3이 되겠지. 그죠?
우리가 구할 최종 목적은 뭐냐면 요 A, B 길이 X를 구하는 거라고, X를. 그래서 X를 구할 거야, 지금. 저기에 OAB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얘가 O, 얘가 A, 얘가 B면 여기 길이가 O, 여기 길이가 O, 여기가 세타, 여기가 X. 그래서 X를 구하기 위해서 3변의 일각이니까 뭐? 코사인 법칙. 다시 요 길이의 제곱은 예제곱 25 더하기 예제곱 25 마이너스 2예 50 거기에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5분의 3. 그럼 얘가 플러스로 바뀔 거고 약분되고 10. 그럼 얘는 30이 되니까 x제곱이 얼마 나와? 80이 나오지. 이렇게. 됐어? 따라서 x값은 4루트 5. 됐니? 그래서 여기 이제 14번인데 시험 막상 치를 때는 이게 잘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이 내용이. 그래서 이걸 좀 많이 틀렸던데 그래서 이게 지금 배점이 제일 크진 않지만 큰 거 2개 하고 한 개를 더 해봤는데 자, 아까 얘기했듯이 대성은 이제 기말 끝났어요. 이제 문제는 이제 2학기입니다. 2학기에 미적 1과 2를 같이 해야 되니까 미적 1, 2, 특히 미적 2에 대해서 방학 동안에 준비를 좀 많이 하시고 열심히 준비하셔야지 2학기에 좀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